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저 전쟁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식시장만 생각하자면은 내일 마침 우리가 또 휴장 아니겠습니까? 완충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흔들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주요 뉴스. 일단 요 소식 가장 뜨겁겠죠. 미국이 결국 이란을 때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바로 하마네이가 사망했다라는 뉴스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바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전쟁이 길어진다, 결국 증시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올해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우리가 멋있게 생각해서 유가가 앞으로 급등하게 되면서 물가를 못 잡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혼란이 가중되거나 그런 현상을 굳이 만들 사람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빠르게 끝나거나 설령 길게 끌더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선거는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도 큰 악재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까지는 해볼 수 있고, 다만 아직 뉴스를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죠. 내일 한 번 더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우리 화요일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어땠나? 코스피 7.5%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1만 6,500원까지 도착해 있는 모습.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코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에 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개인분들이 그걸 받아가고 연기금의 매도도 거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1447원, 그리고 유가는 67달러. 미국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어느덧 4.0이 깨졌습니다. 3.96까지 하락한 모습. 비트코인입니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지금은 다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난다 하더니 진짜 결국 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하락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역사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기회였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우리가 다 예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방산주랑 유가 관련주, 이 친구들이 조금씩 튀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었고 우리가 아는 악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악재라고 보기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연 이틀 떨어지고 있으면 좀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거 하락하긴 하려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까지 조금 더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 요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3월달은 코스닥의 시간이 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초 액티브 ETF, 여기 나오는 이벤트가 꽤나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3월 10일입니다. 그때 한번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매도 소식이 많이 뜨거웠죠. 요 돈을 이제 금융시장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넣는지, 혹시나 코스닥에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150 리밸런싱도 있는데요. 이 리밸런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인드바이오가 신규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최근에는 ETF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증시가 좋다 보니까 ETF만 사도 이게 수익률이 얼마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와 다르게 이 명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주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뭐가 가장 적합하냐? 바로 코스닥 150 ETF. 이러한 ETF에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 안에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규 편입이 어떤 친구들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편입각이 나오는 기업들 나올 때마다 기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금입니다. 삼성전자 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삼성헬스데이, 이스페다이스, DB손해보험, 고려아연, LI진엑스원, 기아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한미반도체, 현대차, 삼성헬스데이, 현대로템, LG화학, 카카오, HPSP, 삼성에피스홀딩스, APR, HD현대중공업을 매수.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코덱스 200, 삼전우, 한국전력, 반도체 ETF, 레버리지, 타이거 200, 삼성전기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개인분들의 이제 삼전 닉스 사랑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건 팩트거든요. 만약 이제 조금 더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시나리오도 꼼꼼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MLCC가 좋다. MLCC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날이 2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코스피 6천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이 중요하다는 소식이 나타났고, 그리고 새만금 관련주가 금요일에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으나 그날 저녁 엔비디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총규모 5.3조 원의 계약, 이런 소식이 나타났죠. 이제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삼천당 제약이 잡을 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증시가 휴장입니다. 미국 2월 ISM 제조지수 발표, 애플 신제품이 공개됩니다. MWC 2026이 열립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라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국제건설기계 박람회. 수요일입니다. 중국 양회가 열립니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열립니다.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발표, 중국 2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2월 고용동향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큰 이벤트가 있고 인터배터리도 기다리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공모주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초 뒤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보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